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최근 중국 주식이 크게 폭락해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주식에 대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3일 금요일 중국 최대의 차량 호출업체인 디디추싱이 현재 상장되어 있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상장을 폐지하고 홍콩 상장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불안감이 존재하던 시장에 이 뉴스는 기폭제가 되어 많은 중국 테크 주식들의 주가가 대거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디디 주식 역시 이날 하루에만 주가가 무려 22% 이상 하락하였고 RSI 지표상으로도 과매도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너무 과도하게 폭락한 것이 아니냐는 심리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어제 오늘 10% 이상 크게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디디추싱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분할 매수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디디추싱 사태가 왜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번에 동반 폭락한 중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디추싱은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 호출 서비스로 중국 내에 회원 6억 명, 월 평균 사용자가 한국의 인구수보다 더 많은 6천만 명이 사용하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중국 내 시장 점유율 역시 90%에 달해 거의 모든 중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독점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디디추싱의 운전자 수만 해도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디디추싱은 불과 6개월 전인 올해 6월 미국 뉴욕 증시에 공모가 14불로 상장하였습니다. 총 44억 달러, 약 5조 원이 넘는 엄청난 투자 자금을 모았고 이는 2014년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 이래 두 번째로 큰 IPO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디디추싱은 미국 증시 상장 전부터 큰 불안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 당국이 공개적으로 디디추싱의 미국 증시 상장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회원만 6억 명에 달하는 디디추싱의 엄청난 개인 데이터 관련 내용들이 혹여나 미국에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미국에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 중국 정부는 디디추싱의 IPO 전에 공개적으로 디디추싱의 미국 증시 상장을 반대하는 심기를 드러내왔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디디추싱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것은 사실상 허가를 내줄 때까지 미국 증시에 상장하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디디추싱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강행합니다. 최대 주주인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와 미국의 우버 등 대주주들의 미국 상장에 대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장할 때부터 큰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디디추싱은 곧바로 중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괘씸죄에 걸려 큰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상장한 지 바로 이틀 후인 7월 2일 중국 인터넷 통제기구인 CAC, 즉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디디추싱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조사한다고 밝힙니다. 이후 며칠 지나지도 않은 7월 9일 중국 정부는 전격적으로 디디추싱이 운영하는 25개의 앱 전부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모든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 관련 앱들이 전부 삭제되는 초강력 제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마찰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국의 민감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후에 상장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직후 디디추싱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여 공모가의 반토막인 7불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디디추싱에게 아예 뉴욕 증시에서 자진해서 철수하라고 하는 상장 폐지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이상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면 큰일 나겠다고 판단한 디디추싱은 결국 지난 12월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소식에 그러면 디디추싱의 주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패닉이 된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졌고 이로 인해 지난 금요일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디디추싱이 상장 폐지되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해서 당장 디디추싱 회사가 없어지거나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디디추싱은 일단 뉴욕 증시에서 당분간 상장을 유지하면서 내년 3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일단 뉴욕과 홍콩 거래소에 둘 다 상장하여 주식이 거래되는 이중 상장 형식으로 먼저 가겠다는 것입니다. 환율 차이는 있겠지만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홍콩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가 불안감이나 미국과 홍콩 시장의 차이로 크게 요동치는 것을 최소화하다가 내년 6월쯤에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뉴욕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해서 현재 디디추싱의 주식이 없어져 전량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홍콩에서 거래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 중에 과거에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었지만 아직까지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올해 6월 회계부정 사건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미국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당한 루이싱 커피입니다. 루이싱 커피는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며 중국 내에서 큰 성장세를 기록해왔으나 경영진이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이 발각되어 경영진은 모두 해고되었고 루이싱 커피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루이싱 커피의 주식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이싱 커피의 회계 조작 스캔들이 드러나고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24불대에서 무려 1불대로 수직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결국 나스닥에서는 상장 폐지되었지만 이후 OTC 마켓에서 지속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물론 OTC 마켓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며칠간 거래가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증권사의 앱을 통해 가격도 확인이 가능하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증권사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 루이싱 커피 주식의 매매도 다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후 루이싱 커피는 새로운 경영진하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여 재기에 힘썼고 실적이 개선되자 기존 주주였던 센트리움 캐피탈과 조이 캐피탈로부터 약 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수혈받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불대까지 내려갔던 루이싱 커피의 주가는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16불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루이싱 커피가 향후에도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견조한 실적 개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디디추싱의 경우 내년 3월 홍콩 증시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의 경우 디디추싱이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디디추싱에 대한 향방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디디추싱이 단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디디추싱의 경우 루이싱 커피처럼 회계 부정이나 경영상의 큰 어려움으로 회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혹여라도 추가적인 중국 정부의 제재가 나온다면 다시금 큰 주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디추싱은 차량 공유 운전자의 자격 미달 문제 등도 수년 전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탑승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공유 운전자들의 자격을 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사항을 발표했는데 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이에 미달하고 있어 이러한 점이 중국 정부의 또 다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디디추싱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위험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위치에 서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즉 정책적으로 순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러한 주가 하락의 상황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행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의 CEO 마위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하게 내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괘씸죄에 걸려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려 3조 원대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는 등 여러모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연간 최대 매출이 발생하는 큰 행사인 지난 11월 11일 쇼핑 축제에서도 정부 당국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거래액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의 주가는 고점 대비 무려 70% 이상 폭락하여 주가가 5년 전 수준인 110불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알리바바의 경우 너무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평균은 210불, 목표 주가 최대치는 252불, 최저치는 162불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독점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 1위의 서치 엔진 기업인 바이두 역시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현재
130불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텐센트 역시 주가가 100불대에서 크게 하락한 50불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징둥닷컴은 그나마 주가가 저점을 올리면서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에서 큰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중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는 반면 반대로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순방향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즉, 정책적으로 순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주가 하락의 상황이 추가 매수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기차입니다. 현재 중국은 아예 대놓고 향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잡겠다며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0월 2035년까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만 생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시장은 향후에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중국 정부의 정책인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전기차 3인방의 맏형인 니오의 경우 주가가 30불대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스타팅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향후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모두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나 경영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디디추싱 사태와 같은 이러한 이벤트들로 인해 주가가 최근 더 크게 폭락했기 때문에 니오의 경우 30불대 초반이나 그 이하로 더 내려간다면 분할해서 추가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니오에 대한 목표 주가 평균은 60.67불, 목표 주가 최대치는 87불, 최저치는 45불입니다. 얼마 전 실적이 좋게 나와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샤오펑 역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만일 지지선인 42불대로 내려간다면 분할해서 개인적으로는 추가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샤오펑에 대한 목표 주가 평균은 73불, 최대치는 92불, 최저치는 56불입니다. 리오토 역시 좋은 실적 소식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지만 디디추싱 사태 발표 이후 무려 10%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25불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6불대나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개인적으로 좋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리오토에 대한 목표 주가 평균은 49.99불, 최대치는 64불, 최저치는 43불입니다. 시장이 아직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함과 특히 내년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봄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보유하고 계신 연금을 모두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규모로 나누어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만약 내년에 금리 인상으로 더 큰 조정이 온다면 그동안 비싸서 못 사고 있었던 크게 주가가 떨어진 우량주들을 주워 담아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